고요한 아침의 첫 순간, 당신을 기다리는 신성한 정적이 있습니다. 하루의 짐이 당신의 어깨를 누르기 전, 수많은 역할과 이름들이 당신에게 다시 달라붙기 전, 어제의 소음이 다시 귓가에 울리기 전에 찾아오는 찰나의 순간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잠에서 깨어나는 순간이 아닙니다. 당신이 진정 누구인지, 혹은 더 나쁘게는 당신이 어떤 사람이 되어야만 한다고 배워왔는지를 기억해내는 순간입니다. 스위스의 위대한 심층 심리학자 칼 융은 이 순간에 숨겨진 더 깊은 진실을 보았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당신은 당신의 과거가 아니라고, 당신은 당신의 상처가 아니라고, 당신은 살아있는 가능성이며 바로 오늘부터 당신이 선택하여 되어갈 수 있는 존재라고 말입니다. 매일 아침 당신이 스스로에게 건네는 말은 단순한 생각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무의식으로 보내는 하나의 명령이며 현실이라는 토양에 심는 씨앗이고 당신의 삶 전체를 그려나갈 조용한 청사진입니다. 그렇다면 질문은 이것입니다. 당신은 그 토양 위에 무엇을 세우시겠습니까? 지금부터 우리는 매일 아침 스스로에게 들려줄 수 있는 12가지 강력한 확언의 여정을 시작하려 합니다. 이 말들은 단순히 기분을 좋게 만드는 위로가 아니라 당신의 영혼을 깨우고 내면을 강하게 하며 당신 삶의 주도권을 되찾게 할 강력한 도구가 될 것입니다. 만약 당신의 마음속에서 길을 잃었다고 느껴본 적이 있다면 이 이야기가 끝날 때까지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때로는 단 하나의 문장이 우리를 제자리로 돌려놓는 길의 시작이 되기도 하니까요. 첫 번째, 나는 과거의 내가 아니다. 나는 내가 되기로 선택한 존재다. 어떤 아침에는 당신보다 과거가 먼저 잠에서 깨어납니다. 과거는 당신의 침대 가장자리에 웅크리고 앉아 오래된 기억의 목소리로 속삭입니다. 상처가 되었던 말 한마디, 자신감을 갉아먹었던 실패의 순간, 한때 당신을 초라하게 만들었던 누군가의 눈빛. 과거는 굳이 문을 두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언제나 당신 마음의 복제 열쇠를 쥐고 있으니까요. 칼 융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나에게 일어났던 일이 아니다. 나는 내가 되기로 선택한 존재다. 당신은 이미 지나간 일을 끝없이 되새기기 위해 태어난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되어가기 위해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이것이야말로 과거에 의해 정의되는 존재에서 능동적으로 자신의 삶을 만들어가는 존재로 나아가는 심리학에서 말하는 개성화 여정의 가장 미묘하고도 심오한 전환점입니다. 과거는 불이 꺼진 아궁이에 남은 재와 같습니다. 그 안에 머무르면 숨이 막힐 수 있지만 용기를 내어 한 걸음 나와 다시 씨앗을 심기 시작하면 새로운 성장을 위한 비옥한 토양이 될 수도 있습니다. 당신이 짊어져온 상처를 부정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지만 그 상처가 당신 삶의 운전대를 잡도록 내버려 둔다면 당신은 당신의 무의식에게 미래를 쓸 펜을 넘겨주는 것과 같습니다. 당신이 한 척의 배라고 상상해 보십시오. 과거는 어젯밤의 폭풍우입니다. 폭풍우가 돛을 찢고 항로를 벗어나게 하고 잠시 길을 잃게 만들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폭풍우는 배가 아닙니다. 그것은 여정의 일부일 뿐입니다. 당신은 여전히 키를 바로잡고 찢어진 돛을 꿰매고 이전보다 더 강해진 모습으로 다시 항해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심리학에는 트라우마와의 동일시라는 현상이 있습니다. 사람이 자신의 고통과 자기 자신을 동일하게 여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나는 실패했다가 아니라 나는 실패자다라고 여기는 것이죠. 이 미세한 언어의 변화가 상처를 안고 살아가는 것과 상처 속에 갇혀 살아가는 것의 차이를 만듭니다. 하지만 당신이 매일 스스로에게 들려주는 이야기를 깨어있는 의식으로 관찰할 수 있다면
당신이 그 대본을 다시 쓸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폐허 속에서 일어선 사람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학대를 견뎌낸 한 여성은 영원히 피해자로 남기를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다른 여성들을 위한 옹호자가 되었습니다. 중독과 싸웠던 한 남성은 자신의 과거를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회복의 길을 걷는 다른 이들에게 영감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일어났던 일을 지우지 않았지만 그것이 자신을 정의하도록 내버려두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책의 첫 장이 아닙니다. 당신은 지금도 쓰이고 있는 책 그 자체입니다. 그리고 가장 경이로운 진실은 이것입니다. 펜은 바로 당신이 쥐고 있다는 것. 매일 아침은 어제에 의해 더럽혀지지 않은 새하얀 페이지임을 기억하십시오. 당신이 굳이 어제의 흔적을 베껴 쓰기로 선택하지 않는 한 말입니다. 무언가 다른 것을 써 내려가십시오. 한때 당신에게 일어났던 일이 아니라 당신이 되고 싶은 것을 선택하십시오. 과거는 당신을 넘어뜨릴 수 있지만 당신을 일으켜 세울 힘은 오직 당신 자신에게만 있습니다. 두 번째, 나는 가면이 아니다. 나는 깨어나는 영혼이다. 우리는 아주 어릴 때부터 가면을 쓰는 법을 배웁니다. 착한 아이, 모범생, 어른스러운 사람, 유능한 직원의 가면. 이 가면들은 처음에는 우리를 보호하는 갑옷처럼 시작됩니다. 세상에 적응하고 인정받고 안전함을 느끼게 도와주죠. 하지만 문제는 너무 오랫동안 가면을 쓰고 있으면 그 아래의 진짜 얼굴을 잊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칼 융은 이것을 페르소나, 즉 우리가 세상에 보여주는 사회적 외피라고 불렀습니다. 하지만 그는 경고했습니다. 당신이 가면을 자기 자신으로 착각할 때 당신은 조용히 영혼을 잃어버리게 된다고 말입니다. 매일 다칠 것이 두려워 헬멧을 쓰고 다니다가 마침내 머리카락 사이로 바람이 스치는 감각조차 잊어버린 사람을 상상해 보십시오. 가면 뒤의 삶도 이와 같습니다. 안전할지는 모르나 숨막히고 고립되어 있습니다. 행복하지 않을 때 미소 짓고 다른 사람이 듣고 싶어하는 말을 하고 내면은 부서져가면서도 평범해지기 위해 애씁니다. 그것은 사는 것이 아니라 연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당신의 영혼이 문을 두드리기 시작합니다. 종종 그 신호는 빛이 아니라 공허함으로 찾아옵니다. 성공의 한가운데서 길을 잃은 듯한 느낌, 모든 것이 괜찮은데도 이름 모를 슬픔이 밀려오는 느낌, 자기 자신에게서 너무 멀리 떠나왔다는 속삭임. 그것이야말로 당신의 참된 본질인 자기가 깨어나고 싶어하는 신호입니다. 익숙한 역할에서 벗어날 용기를 낸 사람들의 눈에서 우리는 이것을 봅니다. 가족의 기대에 맞춰 살아온 한 어머니가 어느 날 문득 어릴 적 좋아했던 사진 수업에 등록합니다. 수년간 가족의 기둥이 되기 위해 애쓰던 한 남자가 어느 날 밤 아내의 품에 안겨 처음으로 소리내어 옵니다. 수치심 없이 자신의 연약함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들은 변한 것이 아닙니다. 가면을 벗고 자신의 영혼이 말하도록 허락했을 뿐입니다. 융의 분석 심리학에는 전체성으로의 여정이라는 과정이 있습니다. 더 이상 자아가 모든 것을 지배하지 않고 그림자가 부정당하지 않는 상태로 나아가는 길입니다. 그 여정을 시작하는 것은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스스로에게 묻는 것처럼 간단할 수 있습니다. 나는 진실하게 살고 있는가, 아니면 세상을 향해 연기하고 있을 뿐인가? 진정성 있게 살기 위해 모든 역할을 산산조각 낼 필요는 없습니다. 그저 조금씩, 아주 조금씩 벗어날 용기만 있으면 됩니다. 괜찮지 않을 때 나 괜찮지 않아 라고 말할 용기. 당신을 해치는 것을 거부할 용기. 아무도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당신의 영혼이 숨을 쉬게 하는 것을 선택할 용기. 세 번째,
나는 아직 완벽하지 않을 때조차 치유받고 사랑받는 것을 스스로에게 허락한다. 가면이 당신을 자신에게서 멀어지게 했다면 제자리로 돌아오는 여정의 다음 단계는 아직 당신이 완벽하지 않을 때조차 치유받고 사랑받는 것을 감히 허락하는 것입니다. 융은 분석심리학에서 우리의 그림자, 즉 우리가 약하고 부끄럽고 숨기고 싶어하는 상처들이 종종 인정받기 위해 감추는 부분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더 많이 숨길수록 그림자는 더 커지고 우리는 이렇게 믿게 됩니다. 내가 온전해져야만 사랑받을 자격이 생길 거야. 이것은 위험한 착각입니다. 사랑을 성장의 과정에서 당신에게 영양분을 공급하는 시냇물이 아니라 완벽함에 대한 대가로 주어지는 사치스러운 보상으로 만들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자신의 약점 속에서도 자기 수용을 실천하는 사람들은 트라우마에서 더 빨리 회복하고 다른 사람들과 더 깊은 관계를 맺는다고 합니다. 이는 사랑이 치유의 결과물이 아니라 치유의 재료 그 자체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사랑받을 자격이 생길 때까지 아픔이 멈추기를 기다리지 않습니다. 친절과 수용을 담은 사랑이야말로 우리 상처의 연고입니다. 제가 아는 한 남자는 자신의 가치가 오직 성공에만 있다고 믿었습니다. 직장을 잃었을 때 그는 자기 혐오의 구렁텅이에 빠졌습니다. 나는 실패했으니 누구와 함께할 자격도 없어. 그는 가족마저 피하며 스스로를 고립시켰습니다. 그가 감히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나는 아프지만 여전히 누군가의 보살핌이 필요해라고 말했을 때 비로소 지지의 문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그 불완전한 시기 속에서 그는 깊은 교훈을 얻었습니다. 그의 가치는 결코 사라진 적이 없다는 것을, 그저 잘못된 믿음이 그의 눈을 가리고 있었을 뿐입니다. 우리는 넘어져 오는 아이에게는 기꺼이 연민을 보냅니다. 하지만 인생에서 비틀거리는 자신에게는 무자비할 때가 많습니다. 왜일까요? 우리 또한 여전히 인간이고 연약하며 떨고 있고 안아줄 누군가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잊기 때문입니다. 융은 그림자는 파괴되어야 할 대상이 아니라 인식되고 통합되어야 할 대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마찬가지로 당신의 불완전한 부분들은 지워져야 할 것이 아니라 진정한 사랑으로 나아가는 다리가 되어야 합니다. 아픈 채로 치유받는 것을, 미완성인 채로 사랑받는 것을 스스로에게 허락하십시오. 진정한 사랑은 완벽함에 대한 상이 아니라 당신이 당신 자신이 되어가는 여정 내내 당신을 따뜻하게 지켜주는 불꽃이니까요. 네 번째, 내가 품는 모든 생각은 하나의 씨앗이다. 나는 진실과 용기를 심기로 선택한다. 우리가 반복하는 모든 생각은 하나의 씨앗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을지라도 그 생각은 조용히 자라나 뿌리 내리고 퍼져나가 마침내 당신이 살아가는 현실이 됩니다. 칼 융은 이렇게 썼습니다. 진정으로 자기 자신인 것만이 치유할 힘을 갖는다. 우리의 의식적인 행동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합니다. 진정한 뿌리는 항상 당신이 품는 생각, 종종 의도치 않게 점검하지 않은 채 걸러내지 않은 채 품는 그 생각에서 시작됩니다. 당신의 마음을 하나의 정원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모든 생각은 그 안에 떨어지는 씨앗입니다. 나는 부족해. 모두가 날 떠날 거야. 나는 사랑받을 가치가 없어. 이런 생각들은 내면의 작은 속삭임처럼 보이지만 시간이 지나면 당신의 자존감을 질식시키는 가시덤불로 자라나 삶 전체를 짓누릅니다. 반대로 나는 바로 서는 법을 배우고 있어. 불완전하더라도 나에겐 가치가 있어. 나는 스스로에게 정직하기로 선택해. 와 같은 진실과 용기의 씨앗은 내면의 자유라는 토양에 뿌리 내린 튼튼한 나무로 자랄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당신이 어떻게 생각하는지가 당신의 뇌가 스스로를 재구성하는 방식을 결정합니다.
생각은 덧없는 아이디어가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마음과 감정, 행동, 그리고 미래를 다시 빚는 도구입니다. 저는 대학 입시에 실패하고 무너져 내린 한 젊은 여성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녀는 꿈에 그리던 대학을 놓쳤을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에 대한 믿음마저 잃었습니다. 매일 아침 거울 앞에서 그녀는 마치 적을 꾸짖듯 독이 든 말을 속삭였습니다. 넌 쓸모없어. 내겐 미래가 없어. 누구도 그녀를 해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녀는 스스로를 가장 안전한 피난처가 되어야 할 자신의 목소리로 상처 입히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책상을 정리하다가 어린 여동생이 남긴 낡은 쪽지를 발견했습니다. 언니는 내가 세상에서 제일 사랑하는 사람이야. 그 순간 그녀 안에 무언가가 터져 나왔습니다. 그녀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만약 내 동생이 실패했다면 내가 나 자신에게 그랬던 것처럼 쓸모없다고 말했을까? 대답은 아니오였습니다. 그때 그녀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게 하듯 스스로에게 말하는 법을 배워야 할 때라는 것을요. 그날 저녁 그녀는 종이에 이렇게 썼습니다. 나는 실패했지만 실패자는 아니다. 나는 바로 서는 법을 배우고 있다. 그녀는 그 쪽지를 매일 볼 수 있는 벽에 붙여두었습니다. 자신에게 친절하라는 다짐처럼요. 그날 이후 그녀의 내면의 목소리는 더 부드럽고 더 단단하게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점차 그녀는 자신을 실패자로 보는 것을 멈추고 회복하고 노력하고 성장하는 사람으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당신의 내면의 말이 틔운 씨앗이 당신 삶의 생태계가 되는 것이 보이시나요? 조용한 순간을 갖고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나는 내 마음의 정원에 어떤 씨앗을 심어왔는가? 그리고 만약 할 수 있다면 오늘 당신은 무엇을 심고 싶은가? 누구도 당신에게 두려움, 수치심, 의심을 키우라고 강요하지 않습니다. 그런 생각들은 바람처럼 불어올 수 있지만 그것들이 뿌리 내리게 할지 여부는 당신의 선택입니다. 5번째, 나는 완벽해서가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나이기에 이 세상에 속해 있다. 스스로에게 하는 말이 당신 삶의 씨앗이라면 소속감은 그 씨앗이 뿌리 내릴 토양입니다. 인간은 그저 살기만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보여지고 받아들여지고 연결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매일 아침 스스로에게 상기시켜야 할 확언은 이것입니다. 나는 완벽해서가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나이기에 이 세상에 속해 있다. 융은 말했습니다. 일생의 특권은 진정으로 자기 자신이 되는 것이다. 다른 누군가의 더 나은 복제품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흠없는 존재가 되는 것이 아니라 더 이상 숨을 필요가 없을 만큼 진정성 있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판단하는데 너무나 익숙한 세상에서 자라면서 당신이 세상에 속해 있다고 믿기는 어렵습니다. 어릴 때부터 많은 사람들은 사랑받으려면 착해야 하고 인정받으려면 성공해야 하며 주목받으려면 남들보다 뛰어나야 한다고 배웁니다. 그래서 소속감은 존재의 당연한 권리가 아니라 경쟁이 되어버립니다. 당신이 교향곡의 한 음표라고 상상해 보십시오. 각 음표는 고유의 음높이, 음색, 리듬을 가집니다. 완벽한 음표는 없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다른 음표를 흉내내려고 하면 조화는 깨집니다.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신은 다른 누군가처럼 되기 위해 태어난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오직 당신만이 낼 수 있는 주파수로 공명하기 위해 이곳에 있습니다. 한때 극심한 사회 불안을 겪는 젊은 남자를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는 자신이 너무 이상해서 받아들여질 수 없을 거라고 항상 믿었습니다. 대화할 때 그는 조롱당할까 두려워 자신의 진짜 생각을 거의 드러내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심리치료 그룹에서 그는 오랫동안 숨겨왔던 엉뚱한 생각들을 불쑥 내뱉었습니다. 그 방에 있던 누구도 웃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 사람이 말했습니다. 저도 그렇게 느낀 적 있어요. 제가 하지 못했던 말을 해줘서 고마워요. 그 순간 그는 깨달았습니다. 연결되기 위해 완벽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그저 자기 자신이기만 하면 된다는 것을요. 그날 이후 그는 자신의 진짜 모습으로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소속감은 어떤 기준을 충족시키는 데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모든 거친 모서리를 가지고 나타나서 여전히 이곳에 있을 자격이 있다고 믿는 용기에서 옵니다. 6번째, 나는 어둠에서 도망치지 않는다. 나는 어둠의 소리에 귀 기울인다. 칼 융은 이렇게 썼습니다. 사람은 빛의 형상을 상상함으로써 깨닫게 되는 것이 아니라 어둠을 의식함으로써 깨닫게 된다. 우리는 모두 빛인 척함으로써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영혼 속에 숨겨진 어둠을 인식하고 이름을 붙이고 그것과 대화하는 법을 배움으로써 성장합니다. 어둠은 단순히 죄나 악이 아닙니다. 그것은 두려움, 질투, 분노, 수치심, 그리고 판단이 두려워 우리가 숨기는 욕망들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감히 마주하지 못하는 모든 것을 가둬두는 지하실과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문을 더 단단히 잠글수록 그 안에 갇힌 것들은 설명할 수 없는 분노의 폭발, 다른 사람을 해치는 말, 원인을 알 수 없는 극심한 피로와 같은 왜곡된 방식으로 새어나옵니다. 당신이 감히 그것을 마주할 때 비로소 어떤 것들은 당신이 생각했던 것만큼 끔찍하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어떤 것들은 재정리가 필요하고 어떤 것들은 잊혀졌던 보물이라는 것을요. 융 심리학에는 그림자 작업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부정적인 감정을 거부하지 않고 관찰하며 밀어내는 대신 질문하는 과정입니다. 이것은 나에게 무엇을 말하려는 걸까? 이 분노는 어떤 상처를 감추고 있는 걸까? 이 질투는 어떤 인정받지 못한 욕망을 드러내는 걸까? 이렇게 할 때 어둠은 억압된 진실을 비추는 거울이 되어 당신이 자신을 더 깊이 이해하도록 돕습니다. 한 젊은 여성이 종종 뚜렷한 이유 없이 연인에게 화를 내곤 했습니다. 처음에는 자신이 그저 성격이 급하다고 생각했지만 일기를 쓰며 앉아보니 각각의 분노가 어린 시절 부모의 방치를 반복적으로 목격하며 뿌리내린 버림받을 것에 대한 두려움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분노는 더 이상 제거해야 할 적이 아니라 그녀의 애착에 대한 두려움을 치유해야 한다는 경고 벨이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어둠에 귀를 기울임으로써 지치지 않고 사랑하는 법을 찾았습니다. 이것이 융이 강조했던 메시지입니다. 어둠은 적이 아니라 엄격한 스승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부인하려 했던 자신의 일부를 보게 가르칩니다. 그것은 우리를 겸손하게 만들고 빛은 어둠을 알 때만이 의미가 있다는 것을 상기시킵니다. 여기까지 우리는 영혼의 숨겨진 문을 여는 열쇠와도 같은 첫 6가지 확언을 여행했습니다. 잠시 멈춰 깊은 숨을 쉬며 다음 여정으로 나아가기 전 그 무게를 느껴보십시오. 만약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이 따뜻함을 나눠주십시오. 당신이 아끼는 이들에게도 이 긍정적인 에너지가 닿을 수 있도록 말입니다. 7번째, 나는 강물이다. 어떤 돌멩이도 나를 규정하지 못한다. 강물을 상상해 보십시오. 높은 산에서 시작하여 계곡을 지나고 바다를 향해 뻗어나갑니다. 그 여정에서 강물은 수많은 돌멩이를 만납니다. 어떤 것은 작은 산처럼 거대하고 어떤 것은 칼날처럼 날카롭습니다. 하지만 강물은 결코 멈춰서서
이것이 나의 끝이다라고 한탄하지 않습니다. 돌멩이를 비켜 흐르거나 이로 솟구치거나 인내심을 갖고 돌멩이를 모래로 닳게 만듭니다. 어떤 장애물에도 불구하고 강물은 그 자체, 즉 멈추지 않는 흐름으로 남아 있습니다. 인생에서 돌멩이는 다양한 형태로 나타납니다. 당신의 자신감을 흔드는 실패, 당신을 무가치하게 느끼게 만드는 이별, 혹은 몇 년 동안 당신을 괴롭히는 비판. 그것들은 무겁고 날카로울 수 있지만 그것들을 당신의 정체성으로 착각하지 마십시오. 실패가 당신을 실패자로 만들지 않습니다. 상실이 당신을 사랑할 수 없는 존재로 만들지 않습니다. 그것들은 당신의 길에 놓인 돌멩이일 뿐 결코 강물 전체가 아닙니다. 융은 말했습니다. 나는 나에게 일어났던 일이 아니다. 나는 내가 되기로 선택한 존재다. 그가 강조한 것은 되어감의 힘입니다. 아무리 중대한 사건이라도 당신이 그 힘을 부여하지 않는 한 당신의 영혼을 정의할 권한은 없습니다. 강물은 흐름의 방향을 바꿀 수는 있지만 결코 흐름을 멈추지는 않습니다. 당신도 마찬가지입니다. 8번째, 나는 각본대로 살기 위해 태어나지 않았다. 나는 나 자신을 다시 써내려가기 위해 이곳에 있다. 강물이 돌멩이에 의해 정의될 수 없다면 사람 또한 미리 쓰인 각본에 갇힐 수 없습니다. 진실은 당신이 각본대로 살기 위해 태어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당신은 당신 자신을 다시 써내려가기 위해 이곳에 있습니다. 당신이 처음 울음을 터뜨린 순간부터 사회는 당신에게 보이지 않는 각본을 건넸습니다. 칭찬받으려면 착해야 한다. 인정받으려면 뛰어나야 한다. 가치 있는 사람이 되려면 성공해야 한다. 당신이 자라면서 그 각본은 더욱 빡빡해졌습니다. 안정적인 직업을 가져라. 이 나이에는 가정을 꾸려라. 마치 역할을 외워야 하는 배우처럼 당신은 관객이 박수칠 만큼 연기를 잘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매일 밤 막이 내리면 텅 빈 공허함을 느낍니다. 융은 이것을 페르소나와 자기 사이의 혼동이라고 불렀습니다. 당신이 사회가 승인한 가면 속에서만 살 때 당신은 박수를 받을지는 모르지만 당신의 영혼은 속삭입니다. 이건 내가 아니야라고. 가장 큰 불안은 다른 사람의 각본대로 살다가 실패하는 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 감히 자신의 이야기를 살아보지 못하는 데서 옵니다. 9번째, 나는 존재하기 위해 누구의 허락도 필요 없다. 나는 나이기에 존재한다. 어릴 때부터 많은 사람들은 존재할 권리를 얻어야 한다고 배웁니다. 착하게 굴고 성취하고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함으로써 그 권리를 얻어야 한다고 말입니다. 우리는 자라면서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 말하기 위해, 사랑하는 것을 추구하기 위해, 다르게 살기 위해 끊임없이 허락을 구해야 한다고 느낍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이 습관은 우리 정신에 스며들어 끊임없이 묻게 됩니다. 나는 이곳에 있을 만큼 충분히 괜찮은가? 하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은 정원의 핀 꽃에게 필 권리가 있는지 물어본 적이 있나요? 밤하늘의 별에게 빛나도 되는지 허락을 구하라고 요구한 적이 있나요? 꽃은 꽃이기에 피고 별은 별이기에 빛납니다. 그리고 당신은 당신이기에 존재합니다. 그 어떤 다른 승인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융은 말했습니다. 세상은 당신에게 누구냐고 물을 것이고 당신이 모른다면 세상이 당신에게 알려줄 것이다. 당신의 존재를 주장할 용기가 없다면 사회는 당신에게 축소된 역할을 부여할 것이고 당신은 다른 사람이 만든 상자 안에 갇혀 있게 될 것입니다. 10번째, 나는 두려움이 아닌 진실로 스스로에게 말한다. 당신의 존재가 당신이 존재하기 때문에 당연한 권리라면
당신이 어떻게 나타나는가는 더 조용한 무언가에 의해 결정됩니다. 바로 당신이 스스로에게 말하기 위해 사용하는 언어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당신은 단언해야 합니다. 나는 두려움이 아닌 진실로 스스로에게 말한다. 모든 사람의 내면 깊은 곳에는 두 개의 목소리가 있습니다. 하나는 고장난 스피커처럼 잉잉거리며 모든 위험, 모든 가능한 실패, 모든 판단하는 시선을 상기시킵니다. 그것은 두려움의 목소리입니다. 다른 하나는 차분하고 말수는 적지만 확고합니다. 그것은 진실의 목소리입니다. 그 차이는 그들의 근원에 있습니다. 두려움은 과거의 그림자와 결코 일어나지 않은 시나리오에서 비롯됩니다. 진실은 당신 존재의 기반, 즉 당신이 무엇이며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에서 비롯됩니다. 융은 썼습니다. 당신의 비전은 당신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볼 수 있을 때만이 명확해진다. 밖을 보는 자는 꿈을 꾸고 안을 보는 자는 깨어난다. 밖을 보는 사람은 꿈을 꾸고 안을 들여다보는 사람은 깨어납니다. 11번째. 나는 모든 답을 가질 필요가 없다. 나는 그저 진실한 마음으로 시작하면 된다. 때로는 진실을 명확하게 보더라도 불안은 남습니다. 나는 모든 답을 가지고 있지 않은데 시작하기에 충분할까? 바로 여기서 다음 확언이 해방처럼 울려 퍼집니다. 나는 모든 답을 가질 필요가 없다. 나는 그저 진실한 마음으로 시작하면 된다. 우리는 종종 인생이 수학 문제처럼 풀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단계에는 공식이 필요하고 모든 결정에는 명확한 답이 필요하다고 말입니다. 하지만 융이 말했듯이 한 사람에게 맞는 신발은 다른 사람에게는 작습니다. 모든 경우에 맞는 삶의 레시피는 없습니다. 인생은 보편적인 공식이 아니라 한 걸음 한 걸음 자신을 발견해가는 개성화의 여정입니다. 인생은 당신이 모든 것을 알기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저 첫걸음을 내디딜 만큼 정직하기를 요청할 뿐입니다. 진실함이 당신의 나침반임을 항상 기억하십시오. 나는 모든 것을 알지 못하지만 내가 느끼는 것에 충실하게 살고 있다고 감히 말할 때 당신은 시작하기에 충분합니다. 때로는 진실한 한 걸음이 확신을 기다리는 1000일보다 더 명확한 길을 열어줍니다. 12번째. 나는 내면의 소리에 따라 살기로 선택한다. 내 영혼이 나의 안내자이기에. 이 여정을 마무리하는 마지막 단계는 당신이 인생을 어떻게 항해할 것인가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확언은 심오한 약속처럼 울려 퍼집니다. 나는 내면의 소리에 따라 살기로 선택한다. 내 영혼이 나의 안내자이기에 당신의 영혼을 밤중의 작은 횃불이라고 상상해 보십시오. 그 빛은 저 밖의 불꽃놀이처럼 눈부시지는 않지만 꾸준하고 당신을 안내하기에 충분합니다. 문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손에 든 조용한 횃불을 잊은 채 명성이나 인정과 같은 바깥의 눈부신 빛을 좇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바깥의 빛이 사라지면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 당황합니다. 융은 우리에게 상기시켰습니다. 당신의 비전은 당신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볼 수 있을 때만이 명확해진다. 밖을 보는 자는 꿈을 꾸고 안을 보는 자는 깨어난다. 오직 내면으로 향할 때만이 진정으로 깨어날 수 있습니다. 융은 이것을 자기, 즉 당신의 진정한 본질이 거주하는 깊은 중심으로의 여정이라고 불렀습니다. 내면으로부터 살 때 당신은 더 이상 사회의 각본에 끌려다니지 않고 당신 영혼의 리듬에 맞춰 움직입니다. 그리고 기이한 역설은 당신이 감히 내면의 진실로부터 살 때 당신의 존재가 진정성 있고 강력해지기 때문에 바깥 세상에서 더 밝게 빛난다는 것입니다. 이 12가지 확언과의 여정이 끝나갈 무렵 남는 것은 단어들이 아니라
매일 아침 당신의 심장에서 울리는 조용한 맥박입니다. 각각의 확언은 가느다란 실과 같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인내심을 갖고 하루하루를 통해 그것들을 엮어갈 때 당신은 탄력 있고 빛나며 생명력 넘치는 새로운 직무를 짜고 있음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힘은 12가지 확언을 모두 외우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흔들리는 순간에 당신 영혼의 답이 되어줄 단 하나의 문장 혹은 단 하나의 단어를 찾는 데 있습니다. 진정한 힘은 반복이 아니라 이 말들이 당신의 선택, 당신의 발걸음, 당신이 자신과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에 스며들도록 하는 데서 나옵니다. 칼 융은 모든 영혼이 온전한 자기가 되기를 갈망한다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적절한 순간에 들려오는 단 하나의 속삭임이 그 문을 열 수 있습니다. 그러니 내일 아침 거울을 보며 하나의 확언을 선택해 소리내어 말해보십시오. 어쩌면 그 순간이